자, 일단 오늘 모의고사는 등급컷이 화작이 938577 이랬고요. 엄매가 898173이었네요. 8 몇 나왔지 오늘? 88 1점 차이로. 근데 사실 등급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점수대가 근데 조금 유지가 좀 되면 좋은데 오늘 아마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맞지? 어디가 오래 걸렸어? 문학? 문학 좀 어려웠어? 너는 도훈이는? 역시 문학이 어려웠나? 너 근데 다 하고 놀고 있었잖아. 한 15분 전에 끝나지 않았냐? 야, 그럼 그때쯤에 문학을 다시 고쳤으면 다 맞았겠다, 야. 아니요? 무슨 소리야? 10분이면 충분히 고치는데. 자, 일단 첫 지문부터 봐보시면요. 처음에는 일단은 독서론에 대한 게 나왔는데 독서론이 좀 독특하게 나왔지, 맞지?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였어요. 인공지능. 이게 너희 지금 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인공지능한테 뭐 물어봐서 하는 거. 그게 이제 챗GPT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지, 맞지? 그거 할 때 이제 하는 정보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3번이 조금 독특한 형태긴 한데 3번도 뭐 체독에 대한 질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가지고 푸는데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다음 독서론 두 번째 건데 두 번째 거는 틀린 거 있었냐 혹시? 두 번째 거 4번 또? 맞았어? 두 번째 거다? 두 번째 거 질문 4번부터 4번부터 9번 중에 틀린 거 있어? 안 틀린 것 같아? 자 봅시다. 일단 여기 지문은 뭐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긴 했었는데 지문이 좀 길었죠, 맞지? 첫 번째 거는 영화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지문이었는데 영화는 우리가 사람의 취향에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한대. 근데 그 중에 특히나 우리가 장르 영화라는 걸. 근데 이 장르 영화라는 건 특정 시기에 어떤 침체 현상이나 혹은 그 전형적 관습 같은 게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중의 어떤 취향이 들어간대. 뭐 이거 예를 들면 너희들 그거 있잖아. 어벤져스 같은 막 히어로물이 한때 되게 영향을 되게 많이 봤었잖아,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잘 안 보죠, 나와도.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누가 얘기했어? 지크문트 크라카우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시적인 전형적 모티브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암시하고 비유하는 게 영화의 특성인데 그걸 우리가 해석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게 그 안에 있는 이념을 읽을 수가 있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 사회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된대. 그리고 우리는 역사화라는 걸 하는 게 이제 또 하나가 이건 다른 사람이겠죠. 거기 그 프레드릭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 역사화라는 거는 사건을 회고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라서 마치 완료된 과거처럼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SF와 관련된 건데 미래에 대한 것도 어차피 우리가 영화로 제작이 되면 마치 이러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과거형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게 역사화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SF에 대한 게 나오는데 SF는 검증된 과학 지식
기반으로 해서 허구 상황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상상력이라는 걸 자극하게 된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 경이로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장르의 특성이래. 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주가 어차피 과학 지식 기반인 거잖아. 맞지?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막 보는 건 아니고 뭐가 제일 중요하대? 개연성하고 합리성 이란 게 중요하대. 왜냐면 납득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사실. 넌 좋아하니 SF? 안 좋아해? 비현실적인 거 싫어하는구나. 사실 선생님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거든. 막 이거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왜 보냐고 해요. 근데 옛날 SF였던 게 일어난 건 있잖아 실제. 그런 거 보면 뭐. 내가 선생님이 원래 영화 되게 좋아해서 옛날에 일주일에 영화가 몇 개 정도 개봉하는지 아니?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한 10개씩 개봉했었거든? 10개를 다 봤었어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시간이 없어. 영화 개봉하는 대로 보고 와요. 그래? 개봉날. 아 나도 원래 그렇게 봤었는데 요즘은 좀 그래. 재밌어요. 기술 경험이 있어. 맞지? 근데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한다고? 뛰어넘는 경이로움이래. 그래서 실제 우리가 다른 우주에 나가서 다른 행성을 발견하고 이런 건 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다 노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SF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라고 했었고, 인지적 낯섦은 우리 소설에서도 낯설게 하기라고 배웠었지 전에. 그럼 비슷한 거예요. 맞지? 우리 인지할 때 낯설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일상적이고 친숙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낯설게 느끼게 된대. 근데 낯설게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좀 평소와 다른 것이 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면서 뭘 할 수 있대? 이 사람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현실에서 거리를 두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대. 이건 무슨 얘기야? 감각적인 충격을 통해서 이성을 성찰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야? 그렇기 때문에 정서와 지식 체험이래. 영화를 보는 거는. SF를 보는 거는. 그 내용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4번 A 부분인데 A 부분은 이제 뒤에서 문제로 나왔었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4번 틀렸다고 했나? 볼게. 가나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몇 번 골랐었어? 혹시? 몇 번 골랐어? 5번. 나에서 SF 작품의 허구적 세계가 현실 세계와 닮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아니잖아. 거기서 보면은 현실과 거리를 두고 비판하는데 감각적인 어떤 충격을 받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인지적 낯섦이 생긴다고 했었잖아 원래. 이해가니?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비판적 어떤 현실을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했었잖아. 거리를 뒀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이건 아니고 이번에 보시면요. 크라카우어는 독일 영화들이 쓰인 밀실 광인 독재자의 이미지를 불순하다고 여기는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고 봤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냐면 거기 봐봐. 이 문단에서 지크문트 크라카우어라는 사람이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대. 그런데 이게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영화에 드러나면 동시에 숨기는 매체래. 그래서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춰져 있대. 그리고 그에 대한 예시로 나온 게 독일이었잖아. 맞죠? 쭉 내려가다 보면 뭐라고 했어? 1920년대 독일 영화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의 이미지의 이면에는 패전 이후에 독일 사회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에 대한 태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구를 바라는 정책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럼 부정적인 거에 대한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건 불순하다고 여기는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본다. 맞죠? 그러니까 위아래 걸 좀 섞어 놓은 거야. 알겠죠? 다른 건 괜찮아요? 자, 다시 볼게요. 그럼 다음 거 저널리즘에 대한 지문이었는데요. 10번부터
13번 중에 틀린 거 있니? 10번, 13번. 틀린 거 없어? 너 몇 번 틀렸지? 아까 뭐 틀렸던 중간에? 21번. 다 문학인가? 혹시 틀린 거 있어? 문제를 잘못 읽었어. 여기서 근데 좀 알아두면 좋은 거는 저널리즘에 관련된 거 잘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이제 읽으면서 좀 헷갈리는 게 이제 공중이라는 한자어를 가지고 얘기했잖아, 맞지? 공중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대중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좀 얘기해놔. 좀 읽으면서 좀 괴리감? 이질감이 좀 들 수 있었던 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였어? 리프만이라는 사람의 생각과 듀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좀 정리되는 거였는데, 아마 그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저널리즘은 뭔지 알겠죠? 저널리즘은 공적 관심의 현안을 관련해서 취재해서 그걸 알리는 것까지야. 미디어로 이제 공개하는 것까지가 이제 저널리즘인 거고, 공공 저널리즘은 공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지, 맞지? 근데 그 전까지는 공공의 관심사가 거의 없었다고 했었지. 저널리즘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누구야? 전두환 시대 때는, 내가 그때 살았던 사람은 아니야. 그때는 그거지.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순방 가는 게 뉴스에 나오고, 일반인들 살아가는 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있잖아. 우리가 민주화 운동하는 것도 나오지도 않았던 거지, 사실은. 그런 언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간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랬다는 거야. 알겠죠?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다음. 14번부터 17번까지는 괜찮았어? 이건 오히려 기술 지문이긴 한데 좀 명확하게 나오긴 했었죠, 내용이. 그래서 어렵진 않았을 거야. 이 개념은 이해가니? 축음기가 어떻게 녹음이 되는 거고 어떻게 그게 다시 들리는 건지에 대한 개념은 이해갔어? 우리가 옆에 이제 축음기에 보면 이렇게 나팔 같은 거 있잖아. 나팔에 소리를 내면 소리가 이제 확성되잖아. 그 밑에 삼침이 있으면 흔들리겠지. 소리를 낼 때마다. 흔들리는 걸로 그냥 깎게 되는 거래. 그리고 그걸 반대로 다시 그걸 따라가게 되면 그 흔들림이 그대로 다시 전달이 되니까 축음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LP인가 레코드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레코드판 들어가니 소리? 좀 이상해. 그래서 소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너희들 시즈니아 음악 듣는 것처럼 명쾌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죠. 여기 나온 거대로 보면은 지금 너희가 듣는 방식이 오히려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서 빠지는 소리가 많다는 거지. 압축이 되니까. 맞지? 그런 게 좀 있다. 그런 게 있었고. 다음에 볼게. 문학을 좀 깊이 있게 해서 봅시다. 첫 번째 19번부터 21번 중에 틀린 거. 19번부터 21번 중에 틀린 거. 21번. 핸드폰 좀 그만해. 19번이요? 19번부터 21번. 18번은요? 무슨 18번 너 틀렸어? 아니요? 18번부터 21번까지. 틀린 거 있지? 너 21번 틀렸나? 21번. 맞지? 얘는 내용상으로는 이여백이라는 혼이 맞지? 누구? 이화라는 장군에게 맞지? 도움을 주게 돼. 물론 도움을 주는 것도 억지로 주는 거긴 하지만 이 배경이 되는 데가 임진왜란 후야. 이거는 영웅소설이야. 맞지? 그리고 너네 저번에 배웠었는데 괴물퇴치에 관련된 거 우리 배웠었지. 이 괴물퇴치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괴물퇴치 모티브로 나온 거야 이게. 그래서 요괴가 나오는데 요괴가 뭐였어? 바로 여우였지. 맞지? 그 여우를 바탕으로 해서 걔를 퇴치하는 내용. 이 퇴치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실제 퇴치를 둘 다 해요. 여기서 보면 한 명 퇴치 못했잖아, 한 마리. 퇴치를 둘 다 하게 되고요. 결국 얘가 그 퇴치한 것 때문에 위협 달성을 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나중에 높은 벼슬에 오르고 그리고 뭐 되게 잘 살았다로 끝나는데 여기가 배경이 되는 건 지금 어디야? 우리나라잖아. 이 작품의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후반부는 중국으로 넘어가요. 얘가 이화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내용도 나와요 나중에.
그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대체하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21번에 보시면요. 도나 예. 야, 얼마나 읽는다고 집중 좀 해줘. 알겠어? 자, 21번 볼게. 거기 뭐 21번에 몇 번 골랐어? 21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이끌을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원래 몇 번 골랐냐고 너. 왜 고민을 해? 2번? 자신을 배고자 하는 이화에게 좋은 꾀를 알려주는 여백의 모습에서 영웅술의 일반적인 조력과는 달리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서 조언을 제공하는 모습. 위에 보기즘에 나왔었죠? 보기즘에서 일반적인 조력자는 다르다고 하잖아. 홀령 형태로 나타나고 조력자가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를 통해 조언한다는 점. 맞네, 그대로네. 맞지? 배려고 했었잖아 원래. 그리고 근데 5번에 와보세요. 여백의 조언에 따른 결과 수녀가 죽은 것은 영웅술의 일반적인 조력자와 달리 조력자가 홀령임에도 주인공의 위기에 벗어날 수 있게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위기에 벗어나게 됐어 얘가? 내용을 잘 읽었으면 위기에 벗어나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왜 안 된 거야 그러면? 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맞아. 얘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지. 뭐야? 여기 본문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이러죠. 저 은행나무 천년년 묵은 여우 한 쌍이 있는데 그걸 쭉 얘기하다 보면 그 뒤에 이는 잡귀라 나무 끝에 백발로원과 노파가 나올 것이니 억만병으로 여우를 잡되 일시에 둘 다 잡아내면 변이 없대. 일시에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죠. 변을 얘가 극복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죠. 그래서 5번이야. 알겠니? 다음에 현대시 두 개가 있었는데 22번부터 어디야? 26번 중에 틀린 거. 22번, 26번. 24번을 어. 찍었는데 어. 맞았네. 그래. 그럼 찍으면 안 푼 거지? 브레이카. 맞았어다? 자, 이거 현대시는 두 개인데 두 개 좀 구조화를 간단히 해주면요. 현대시는 자꾸 구조화는 연습하면 좋거든. 어차피 너희가 본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시는 첫 번째 있는 거는 화자가 드러나지. 뭐라고? 나라고 드러나요. 맞지? 나인 화자가 지금 현재 뭐야? 젖은 구두를 벗고 그리고 뭘 신었지? 가뿐한 신발 신었대. 그리고 뭐 하고 있어? 내리막을 내려간대. 근데 이렇게 가는 모습이 뭐랑 유사하대? 유자나무에 유자가 피는 거랑 그리고 뭐야? 그 귤나무에 귤이 자라는 거랑 유사한 어떤 경우래. 그래서 결국은 어디야? 이 내리막을 통해서 어디로 갔어? 바다로 갔는데 바다에 가면 이제 평평해진대. 평온한 내면이 될 수 있다. 잔잔한 바다가 있고 그걸 통해서 평온한 내면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야? 결국은 이게 자연의 섭리인 거야. 그것처럼 인간도 어떻게? 나이가 들잖아.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편한 신발로 편한 마음으로 내리막길을 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늙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떤 시예요. 이건. 알겠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건 어떤 거냐? 화자인 내가 뭐라고 했어? 달과 달빛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누구랑 똑같대? 자신의 조상하고 똑같대. 조상도 역시 태양을 숭배하지 않고 뭐 달과 빛을 좋아했대. 그래서 뭐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조상이 나중에 행복에 이르게 됐었고 그것처럼 우리도 행복을 갖는데 지금 뭐야? 우리는 달의 인력에 끌려간다고 얘기하는데 인력이라는 건 결국 뭐야? 달의
무한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야. 그 영향력에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나는 달에 끌려가고, 결국 우리는 뭐야? 나는 달빛 체질이다. 달빛 체질을 타고났다. 난 태생적으로 달빛을 사랑한다. 이런 식입니다. 얘는. 알겠니? 그래서 몇 번 틀렸었다고? 찍었는데 맞은 게 몇 번이야? 24번? 자, 24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에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했었는데 시에서 이제 뭐야? 추상적인 개념의 구체화라는 게 나타나는데 거기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기도 하고 또 유사성은 밝은 속성 가진 긍정적으로 어두운 속성을 부정적으로 여긴데 근데 여기서 개인의 경험의 인식을 기반으로 개성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대. 그러면 여기서 개인적인 인식이죠. 왜냐면 어두운 거 막 좋다고 얘기하고 이러잖아. 맞지? 그렇게 봤을 때 5번이 봐봐. 길에 놓인 자갈이 빛나는 것 나에서 달빛이 밝은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각각의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지어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성. 내가 지금 여기 얘기하면서 희망에 대한 얘기한 적 있어? 없죠. 그럼 여기서 얘가 얘기했던 자갈이란 자연물이나 여기에 있는 달빛 같은 경우는 뭘 드러내는 거야? 얘네들 시점에서 화자 입장에서 얘가 지금 얘는 자연물에 있는 여기서 얘기한 자갈이나 혹은 여기 나온 달빛 같은 게 부정적 속성이야? 긍정적 속성이야? 긍정적이지 무슨 소리야? 왜 부정이야?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 거긴 한데 그 심리 상태상 뭐 희망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왜 늙어가는 얘기를 하는 시에서 갑자기 희망을 왜 드러내? 맞아, 나 다시 젊어질 수 있어를 하지는 않잖아. 그 뒤에 있는 것도 그냥 달빛을 내가 추구하는 체질을 가졌다는데 거기 희망이 왜 나와? 이해가니? 이런 거였고 다는 뭐냐? 다는 되게 쉬워요. 수필인데 지난번 수필보다 훨씬 쉽거든. 오늘 수필은 최재공 누군지 아니야 혹시? 최재공이 사도세자 그거야 뭐야 뒤지에 갇힐 때 끝까지 막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최재공이야. 그래서 나중에 정조 임금에 취임하고 임금에 올라가고 나서 정조 임금이 그냥 우여곡절 끝에 최재공을 다시 높은 자리에 올리거든. 근데 최재공이 올라가자마자 정조가 하지 말란 거 해가지고 유배 가요. 유배는 아니고 자청당해요. 왜냐면 그 사도세자의 복수를 하자고 또 얘기를 하거든. 그거 원래 금기였거든. 그 정조한테는.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그런 최재공이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화자인 최재공이야. 화자가 어떤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냐? 거기 나왔죠? 사행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어. 사항이 뭐 했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용연사라고 지었대. 용연사의 뜻이 뭐야? 거기 나와 있었지? 제비둥지를 겨우 수용할 정도의 자기가 작은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얘가 작다고 느끼고 있는 거야. 자기가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작다고 느낄 필요 없다라고 화자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 왜? 자, 마음 먹게 달렸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화자가 그냥. 그래서 천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도 있대. 네가 작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수필이었습니다. 알겠죠? 알겠니? 연계된 수필이니까 알려준 거야. 알겠죠? 자, 다음에 볼게. 자, 이번에 고전시가 작품인데요. 27번부터 30번까지 틀린 거 있니? 29, 30? 다 맞았어?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늘 보던 건데 일단 가시는 우리가 저번에 뭐 했어? 그 화전놀이 하는 거 하나 했었죠. 맞죠? 그랑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유사한 내용이었고 나는 뭐였어? 전원생활, 즉 자연에서 생활하는 걸 지향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거였고 다는 뭐야? 자연에서 즐기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역시 똑같이. 가만 뭐야? 화전놀이 하는 내용이야. 규중에 있는 여인들이. 그래서 작자미상인 이유가 규중의 여인들이 같이 부른 거기 때문에 누가 한 명이 만든 게 아니야 사실. 규중 여인의 어떤 괴로움을 풀어내는 화전놀이의 즐거움 같은 걸 얘기한 거야. 화전놀이 뭔지 기억나지? 우리 했었잖아. 덴동오미 화전가 했던 거 기억 안 나? 덴동오미 화전가. 덴동오미 화전가 기억나니?
무슨 내용이었죠? 맞지? 남편이 4명이나 있었는데 4명 다 죽었지, 맞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핵심인 내용인데 그 전에 나왔던 게 화전놀이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맞지? 이건 화전놀이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야. 화전놀이가 뭐냐면 1년에 한 번만 여인들이 밖에 나가서 얼굴을 드러내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날이었어, 하루만. 원래는 조선시대 때 얼굴 드러내고 다닐 수가 없었거든. 알겠니? 그런 내용인데 29번, 30번? 자, 29번 봐볼게. 기억 A는 꽃이고요. B는 백운이잖아, 맞지? 가장 적절한 거거든. 근데 거기서 꽃을 봐볼게. A 꽃. 왜? 우리 꾀꼬리 아니로되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를 안 이늘고 무엇하리라고 했어. 꽃이 피는 시기 언제야? 꽃 언제 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거 말고 우리나라 언제 펴? 꽃. 사계절 피는 꽃들이 있긴 해. 근데 그렇게 아니고 우리 순수 우리나라 토종에서 언제 펴? 꽃이. 가을. 봄에 피지 무슨 가을에 펴. 봄에 제일 많은 꽃이 피거든. 꽃이라는 건 뭐야? 봄이라는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왜 화전놀이 하는 게 꽃이 피고 나서 하는 거거든. 왜? 화전이 꽃을 전으로 무쳐 먹는 날이야. 밀전병 같은 이런 거에다 밀가루 거기에다가 꽃을 붙여서 전으로 만들어서 꿀을 찍어 먹어. 그게 화전이야. 알겠니? 꿀맛이야 그냥. 밀가루를 꿀에 찍어 먹으니까 그 맛이지. 그러니까 안에다 그걸 왜 넣어요? 뭘로? 꽃을 위에 붙이는 거야 그냥. 그냥 그렇게 해서 먹어.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 하나야 또. 그냥 밀가루만 붙이는 똑같지 않아요? 근데 꽃을 붙인다는 게 그 상징적 의미야. 화전이잖아. 그래서 다음 B는 뭐야? 화자가 심정을 가깝게 여긴다. 왜냐면 거기 나와. 청산을 둘러있고 벽수도 흘러간대. 푸른 물도 흘러간대. 풍월이 벗이 되어 백운에 누웠으니. 야, 백운에 내가 누워있으면 백운하고 가까워 안 가까워? 가까워요. 그래. 그럼 2번이네 누가 봐도. 나 이거 있지? 자, 다음 보기를 청구하여 가다를 감상하는 내용 적절치 않은 것은이라고 했어. 사대부가 여성이 자연에서 화전놀이를 하는 상황이래. 나다는 사대부 남성이 강호에서 지내는데 자연에서 지내는 거지. 유격가치가 내면에 되어 있는데 사대부가로서의 공통적 인식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대부가의 여성이나 남성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정서행위 주변 대상과의 관계 등을 드러낸대. 근데 1번에 봐. 시냇가에서 정관을 늘어놓고 있는 거. 시냇가에 대한 얘기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해? 얘네들 시냇가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화전가는? 도나? 시냇가에 가서 뭐 하고 있어 지금? 화전놀이 하러 갔다고 했잖아. 얘네 그럼 시냇가에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살아? 화전놀이 하러 간 건데? 화전놀이 아까 얘기했잖아. 같이 이제 꽃점 붙여놓고 노는 날이라고 여자애들이. 알겠니? 그러니까 여성들이 놀던 날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정관을 걸어놓고 있는 것은 나에서는 뭐야? 앞내에 고기 넣고 뒷매에 약을 캐는 것에서 일상적 생활을 봐. 나는 맞아. 나는 맞는데 가는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야. 단 하루만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 화전 그 놀이하는 날.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1번이야. 알겠니? 가는 아니야. 그래서. 다음. 이번에는 현대소설인데요. 31번부터 44번 중에 틀린 거 있니? 33번, 34번. 자, 이거 좀 구조화를 좀 해주면은 뭐야? 여기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야? 안양덕. 이름 특이한 애기. 일가야. 치경이 아들이야. 이름. 꽃갈참봉. 치전이. 꽃갈참봉이지 무슨 치전이 누구야? 아, 치전 죽으네? 이렇게 있어. 어쩌고저쩌고 나오던데. 요게 구조화가 되어 있고 얘네들이 그 아들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거 아빠고. 안양적 일가고야. 여기서 누가 있어? 원석이라는 머슴이야 얘는. 머슴이라서 안양덕이 뭐 이게 부탁하고 이런 것도 하는 애야. 근데 그러다가 얘가 실수로 소작인 중에 네가 아까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죽은 거야. 근데 원래는 얘네가 안양덕네 집안이 일제강점기거든 배경이. 근데 일본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있던 곳이야 원래. 얘는 뭐야?
그냥 구습을 어떻게? 그냥 옛날에 있던 습성을 고수하던 집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일제강점기 되면 우리 원래 머슴이 없어지죠. 맞지? 그리고 소장농에 대한 개념도 사실 좀 다르긴 한데 그러고 있었어. 근데 소장농이 얘가 죽으니까 누가? 일본 순사가 얘네 집을 타겟팅했어요. 어차피 이제 말 안 듣던 사람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꽃갈참봉이라는 사람은 아들인데 얘는 이제 생각을 해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일제에다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그리고 이 원석인 머슴은 어떻게 아까 나왔어 얘기 내용에서 어디로 가? 서울로 상경하겠다고 얘기하잖아. 서울 상경을 해서 노동자로서의 대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끝나요. 이제 소설은 원래. 이게 이제 그 전에 누구? 이 소자군이 죽고 일본 순사가 조사하러 온 상황인 거야. 알겠죠? 이런 내용인데 몇 번 틀렸다고? 34번 틀렸다고 했나? 33, 34? 32? 33, 34? 자, 볼게. 33번 볼게. 기역 미음에서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 니은 부분 봐봐. 일단 1번부터 볼게. 기역 부분. 기역 부분 보면 기역에서 설령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 그까지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라고 했어. 누가 한 거야 이게? 거기 보면은 이드오너라 하고 들어갔고 거기서 내가 이거를 줬대. 죄를 받다고 그러고 나서 원석이는 소매를 놓지 않고 들어갔대. 맞지? 근데 거기서 보면은 가정적인 상황, 죄를 받게 된다는 가정적인 거잖아. 맞지? 거기서 상정의 심리적 압박 상태를 해소하고자 그냥 받으면 되지. 근데 옛날에 시험 보고 나서 시험에서 내가 50점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이지. 근데 봐봐. 니은에 볼게. 니은에서 뭐라고 했어? 여기 보면은 이 말을 누구보다 놀란 사람이 원석이었다고 했어. 꽃갈참봉이 뭐라고 했어? 내 자세히 아니 나하고 갑시다 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정이거든 이게. 자, 공유되지 않았다고 여겼던 일이 이미 알고 있으면 알게 됐죠? 여기서. 근데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있어? 응? 치전이가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그 중에 들렸다는 얘기는 이 집 안에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거야? 아니면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야? 지원아. 그렇지. 그리고 모두 때문에 틀린 거야. 두 번째 선지가. 혹시 몇 번 골랐었어? 1번. 1번 이제 이해했지? 2번도 이해했어? 이게 함정 문제야. 그 하나 때문에 함정을 판 거고. 자, 34번 볼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어. 근데 이 작품은 전통과 근대의 가치관 혼재됐던 시기. 아까 얘기했었죠. 원래는 안양덕은 구습을 고수했던 사람, 옛날 사람, 맞지? 근데 거기서 기반한 관계에서 신분제도가 혼란해지는 사회생을 담고 있대. 이 작품에서 인물들의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는 모습이나 기존의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면모를 보인대. 또한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위세대와 다르게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 이게 위세대랑 다른 사람들인 거지. 권력에 대해서 변하는 모습. 둘이 다. 맞지? 그래서 이 작품이 현실에 작용하는 권력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인간들의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재현하고 완고했던 신분적 이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몇 번 골랐어? 수현이는? 1번이요. 몇 번 골랐어? 3, 4번이 몇 번 골랐냐고. 2번. 자, 보자. 둥그란 두 눈에 회회 내젓는 원석의 처에게 호령하는 꽃갈참봉의 모습에서 자신의 신부적 지위를 고시하며 권위를 내세우는 이거 가능하잖아. 꽃갈참봉의 아들이거든. 이 집에. 알겠죠? 근데 뭐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건. 두 번째. 그까지 놈하고 형태를 지적하고 그들의 정신 차릴 날이 올 거라는 청년의 말에서 완고했던 신부적 이상이 전통과 근대가 혼재됐던 시기에 흔들리고 있는 거 맞죠? 얘네들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정신 차릴 때가 있을 거라고. 맞지? 가능한 거지. 근데 3번에 봐봐.
경관 앞에서 상전 하인은 없었다는 것은 당시에 작용했던 새로운 권력으로 인해 기존의 신분제가 엄격한 상하관계가 역전된 사회야? 얘네 집 역전됐어 안 됐어? 수연아. 역전된다는 건 뭐야? 위아래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얘네 집 역전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 근데 그게 좀 뭐야? 좀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역전된 것까지는 아니지 사실.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게. 화작에서 뭐 틀리냐? 안 틀렸어? 그래. 가라. 자, 수연이 해줄게. 엄매 중에 몇 번 틀렸지? 38번? 자, 38번에 보면은 자, 다음 수행한 결과를 적절한 거 찾는 거였어. 격도사나 보조사 줄 이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 앞에 건 이해했지? 근데 몇 번 골랐었어 원래? 2번. 뜻밖의 좋은 소식이 큰 누나에게까지는 전해졌다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큰 누나에게까지는인데 까지는이잖아. 까지가 격조사고요. 는은 보조사거든요. 격조 보조사가 되는데 그래서 미안 다시 읽다. 에게가 이제 격조사고 맞지? 까지는이 보조사인데 까지는이 또 분석이 돼요. 그래서 까지는은 보조사가 되잖아, 맞지? 그렇게 되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큰 누나에게까지 전했다는 위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수행한 걸로 위에 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없거든. 왜냐면 나만을 이 보조 격조고 맞지? 그 다음에 자기한테만이 격조 보조사잖아. 이해가니? 그럼 이건 뭐야? 보조 격조랑 격조 보조가 나타나는 거야. 맞지? 근데 거기서 4번에 보시면요. 4번에 논리가 이것뿐이라면 말로써 이길 도리가 없겠다라고 했어.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거기 봐. 뿐이라면이니까 이것뿐이라면 보조사 격조사 되죠. 맞지? 왜냐면은 거기서 뿐이라는 게 이제 거고 이라면이 이제 보조사 격조사의 순서거든 이건. 그래서 되잖아. 나만을처럼. 응? 뭐라고? 사실격조사. 뿐이라면 그러니까 맞지? 그래서 서술격조사 뒤에 붙은 거잖아. 격조사에. 보조사에 미안. 보조사에 뿐이 보조니까. 말로서는 뭐야? 말로서는 격조사하고 보조사가 되죠. 그래서 4번이야. 이해가니? 아마도 그게 봤을 때 큰 누나에게까지는 딱 봤을 때 격조 보조사하고 가는 보조사랑 보조사가 있는데 그게 좀 헷갈렸던 것 같아. 그 부분에서 아마. 이해니? 잘 가. 엄매 중에 또 모르는 거 있어 혹시? 딴 거 괜찮았어? 생각보다 중생모를 잘 푸네. 지문 이거 풀면 괜찮아? 왜냐면 사실 중생모가 힌트를 다 주잖아 거기서 위에서. 위아래 비교만 잘하면 되지 사실. 맞지? 그래. 최근에 좀 잘 안 풀리다가 오늘 좀 많이 풀렸네.